안녕하세요. 책사랑방입니다. 오늘도 반갑습니다. 나로 살아가는 기쁨. 아니타 무르자니 지음 추밀한 옮김. 진짜 삶을 방해하는 10가지 거짓 신념에서 깨어나기. 죽었다 살아났을 때 나는 즐길 수 없거나 나에게 옳은 일이 아닌 건 절대 하지 않겠다고 결심했다.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다. 지난 몇 년 동안 내 인생에서 동시성을 보여주는 일이 아주 많았기 때문에 나는 우리가 실제 모두 연결되어 있음을 거듭 확인할 수 있었다. 나와 어떤 사람 사이에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은 연결이 놀랄 만큼 명명백백하게 이뤄져서 단순한 우연이라 치부할 수 없을 때 나는 동시성을 떠올릴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2006년 2월 내가 홍콩의 한 병원에서 혼수 상태에 빠져 있을 때 남편은 옆에서 내가 깨어나기를 바라고 있었고, 같은 시간에 어머니는 힌두 사원에서 시바신에게 간절히 기도를 올리고 있었다. 또 불교도인 새언니 모나는 같은 시간 인도에서 사흘 동안 이어지는 10시간짜리 명상과 기도를 하면서 내가 회복되기를 바라고 있었다. 그리고 나중에 모나가 말하기를 그 10시간 명상과 기도를 끝내고 5분도 채 안 돼서 내가 중환자실에서 회복실로 옮겨졌다는 전화를 받았다고 한다. 웨인 다이어가 내 인생에 나타나 내 첫 책이 출간되도록 도운 것도 그 한 예이다. 그리고 모든 것이 변했다 해서 상세히 밝혔지만 더 많은 사람에게 내 경험을 나눌 준비가 되었다고 생각한 그 순간에 전생 퇴행 전문가이자 작가인 미라 켈리가 내가 인터넷에 쓴 임사체험 관련 글을 읽었다. 내 글에 큰 감동을 받은 미라 켈리가 다음날 곧장 전화로 웨인 다이어에게 내 이야기를 전했고, 그러자 웨인 다이어도 내 글을 읽고 싶어 했다. 미라가 그 글을 웨인에게 보냈고, 웨인도 깊은 인상을 받아 즉시 나를 찾아내 내 경험을 책으로 쓰게 하겠다고 결심을 했다. 그 외에 작은 규모의 동시성도 계속 발생해서 우리가 서로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확인시켜 주었다. 그럴 때마다 나는 일상의 묘미와 기쁨이 더해짐을 느낀다. 사람들이 계속 나를 보고 싶어 하거나 아니면 내가 그들을 보고 싶어 하거나 하다 보면 어느 순간 갑자기 만나게 된다. 그리고 서로의 삶에 매우 심오한 방식으로 감화를 둔다. 몇 년 전에 있었던 일도 그랬다. 첫 책이 출간된 지 몇 주밖에 되지 않았을 때였는데 나는 어머니가 계시는 인도의 도시 푸네로 갔다. 미국에서 웨인 다이어와 텔레비전 쇼에 출연한 직후였지만 내 인생은 그때 이미 정신없이 돌아가기 시작했으므로 나는 빡빡한 스케줄을 잠시 잊고 어머니의 따뜻한 집에서 좀 쉬고 싶었다. 푸네는 인구 550만 명의 대도시이고 3000년 전 처음 생길 때부터 지금까지 영적으로 중요한 곳으로 여겨져 왔다. 어머니 집은 푸네에서 꽤 조용한 곳에 있었는데 어느 날 오후 우리는 북적이는 시내에 나가보기로 했다. 시내는 미로 같은 크고 작은 골목들이 온갖 종류의 탈 것과 가게와 노점상과 군중과 함께 뜨거운 햇살을 받으며 거대한 소음과 혼란 속에서 뒤죽박죽 얽혀 있는 곳이었다. 그곳을 걸으며 나는 화려한 색과 소리와 냄새와 넘쳐나는 인간들이 무정부 상태를 이루며 서로 충돌하는 현장의 활기를 만끽했다. 릭샤, 자전거, 스쿠터 등이 너나 할 것 없이 배를 울리며 갈 길을 재촉하고 어머니와 나도 그 사이사이를 어떻게든 비집고 나가야 했다. 게다가 소가 끄는 달구지가 하나 있었는데 마치 달팽이가 기어가듯 어찌나 느릿느릿 가는지
도무지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었다. 그러다 우리는 어느 좁다란 길로 접어들었다. 그곳에는 향신료가 듬뿍 들어간 야채 요리들, 빵, 튀김, 단 과자, 플라스틱 장난감, 아름다운 옷감과 옷, 화려한 핸드백, 모자, 샌들, 풍선, 부엌용품 등을 파는 가게들이 즐비했다. 그 풍경과 소리 속으로 누군가 피워놓은 향, 끓고 있는 카레, 신선한 야채, 썩은 야채, 매연, 향수, 소똥 냄새가 뒤섞여 들어왔다. 정말이지 말로는 설명할 수 없고 오로지 경험을 해봐야만 알 수 있는 감각을 위한 향연이었다. 그 모든 것을 만끽하다가 나는 한 가게의 쇼윈도에 걸려있던 아름다운 스커트에 시선이 꽂혔다. 향신료 노점상과 양복점 사이에 있는 아주 작은 가게로 북적이는 시장통에서는 잘 보이지도 않는 곳이었다. 인도산 아름다운 천조각들을 이어서 만든 그 화려한 스커트가 사이렌 소리처럼 나를 불러세우며 도저히 거부할 수 없는 손짓을 보냈다. 우리는 작은 가게로 들어가 그 스커트를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했다. 안녕하세요. 나는 조금 큰 소리로 말했다. 저기 쇼윈도에 걸려있는 스커트 좀 볼 수 있을까요? 색이 화려한 저 스커트요. 물론이죠. 계산대 뒤에 있던 예쁘고 미소가 아름다운 젊은 여자가 말했다. 그리고 가게 앞쪽으로 가서 쇼윈도에 있던 스커트를 꺼내 내게 건네주었다. 한번 입어보세요. 옷은 입어봐야 알지요. 내가 스커트를 허리에 갖다 대고 전신 거울에 비춰보자 그녀가 친절한 목소리로 말했다. 물론 잘 어울릴 것 같지만요. 손님을 부담스럽게 하지 않는 순수하고 배려 있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가게의 주인으로서 자기네 물건에 자부심을 갖고 있는 사람 같아 보였다. 어떻게든 물건만 팔려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존중하고 소중히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 탈의실이 있나요? 내가 물었다. 네, 여기 뒤에서 입어보시면 됩니다. 커튼을 동그랗게 치고 그 안에서 입어보세요. 그녀가 말했다. 커튼 뒤로 가서 스커트로 갈아입고 나오자 가게 주인과 어머니 둘 다 정말 잘 어울리고 멋진 스커트라고 했다. 다시 갈아입으려고 커튼 속으로 들어가자 그 젊은 여자가 밖에서 물었다. 어디서 오셨어요? 억양이 이곳뿐이 아니네요. 좀 그렇죠? 내가 커튼 뒤에서 말했다. 저는 홍콩에 살아요. 거기서 자랐어요. 네? 정말요? 정말 대단한 우연이네요. 스커트를 구입할 요량으로 다시 건네주는데 그녀가 소리쳤다. 저 지금 막 홍콩에서 자란 어떤 인도 여자분이 쓴 책을 읽고 있었거든요. 정말 놀라운 책이에요. 그분 성함이 아니타 무르잔이에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그녀가 내 이름을 말하는 순간 나는 입이 딱 벌어지며 놀라고 말았다. 제가 아니타예요. 제 책을 읽고 계셨군요. 정말 놀라웠다. 그렇게 말하자 이번에는 그녀가 놀라 입을 딱 벌렸다. 네? 저 지금 놀리시는 거죠? 그럴 리가요. 믿을 수가 없어요. 그녀는 누가 봐도 무척 놀란 표정으로 거의 소리를 지르다시피 말했다. 그러더니 계산대 아래를 뒤져 예의 그 익숙한 표지의 책을 꺼내들었다. 그리고 책 맨 뒤에 실려있는 내 사진을 펴보더니 말했다. 오, 세상에나 정말 당신이군요. 그 다음 그녀는 가게 밖으로 뛰어나가더니 이웃 가게와 노점상 주인들을 모두 불러 데리고 들어왔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부터 꼼짝 않고 읽던 책 있잖아요. 점심시간 때도 아무도 안 만나고 이 책만 읽었잖아요. 여기 이분이 이 책을 쓰신 분이에요.
작가분이 제 가게에 오셨다고요. 그녀는 정말이지 자랑스럽다는 듯 또박또박 힘주어 말을 했다. 그러는 동안 내 입은 귀에 걸렸다. 그녀는 우리에게 대접을 하고 싶다며 누군가에게 인도 차이를 부탁했고 계산대 뒤에서 접이 의자를 꺼내 작은 가게의 한가운데 펼쳐놓았다. 앉으세요. 그냥은 못 보내드려요. 그녀는 웃으며 말했다. 선생님이 여기 제 가게에 계시다니 믿을 수가 없어요. 나도 놀라서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이 지구 위 가장 의외의 장소에서 이런 놀라운 인연을 만나다니 그저 경탄을 금치 못할 뿐이었다. 그 당시 내 책은 출간된 지 2달도 채 되지 않은 때였는데 복잡하기 그지없는 대도시 푸네에 그것도 사람들로 북적북적한 시장통의 작디 작은 가게의 주인이 내 책을 읽고 있다니 도저히 현실 같지 않았다. 어쨌든 선생님, 제 이름은 기타라고 해요. 여전히 나만큼 놀란 표정으로 그녀가 말했다. 어떻게 제 책을 알게 됐어요? 내가 물었다. 당시만 해도 내 책은 미국과 몇몇 다른 나라에서만 출간된 상태였고 인도에서는 아직 구입할 수가 없었다. 제 사촌이 영국에 살아요. 사촌이 읽고 저도 꼭 읽어봐야 한다면서 보내줬어요. 기타가 설명했다. 놀라워요. 놀라워. 세상이 정말 좁군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모두 연결되어 있군요. 아주 먼 영국에 사는 사촌이 제 책을 당신에 보냈다는 것도 놀라운데 당신 앞에 제가 또 이렇게 출연했다니 말이에요. 내가 말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언젠가는 선생님을 꼭 만나 뵙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너무도 많은 생각이 떠올라서 선생님께 꼭 말씀드리고 싶었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니 선생님이 나타나시기를 정말 간절히 원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나타나셨고요. 그렇게 말하는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정말 당신이 저를 이리로 불렀군요. 내가 말했다. 나는 내가 그녀를 위해서 그곳에 올 수밖에 없었다고 확신했다. 그리고 그녀도 내 인생에 어떤 방식이든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느꼈다. 당신 때문에 제가 여기에 와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 뭐든 묻고 싶은 게 있으면 물어보세요. 그녀는 여전히 눈물을 글썽이며 자폐증이 있는 자신의 아들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 나는 그녀가 아들을 사랑하는 훌륭한 어머니이고 이런 어머니를 가진 아들은 축복을 받았음에 틀림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때 기타와 아들 사이에는 문제가 좀 있었고 그래서 둘 다 예전만큼 서로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느끼고 있었다. 그녀로서는 가슴이 무너지는 일이었다. 내가 말했다. 말이 아닌 가슴으로 소통해 보세요. 우리가 모두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고요. 당신이 기분이 좋으면 아들도 기분이 좋아질 거라는 걸 잊지 마세요. 그러니까 자신부터 살펴야 해요. 그리고 자신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하답니다. 사실 우리가 모두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아이들은 더 민감하게 알아채요. 특히나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더더욱 민감하게 반응한답니다. 아드님은 당신이 느끼는 것이 뭐든 다 느낄 겁니다. 그러니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더 만족감을 느끼며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자신을 더 사랑하고 기운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를요. 당신이 다시 행복해지면 아들에게도 그 영향이 갈 거라고 확신합니다. 기타가 크게 안도하는 모습이 보였다. 그리고 우리의 대화는 다시 동시성으로 그 만남의 놀라움에 대한 것들로
가볍게 흘러갔다. 내가 사는 곳에서 정반대편에 있는, 그것도 550만 명이나 되는 대도시에서 이런 인연이 생기다니 말이다. 그렇게 1시간 정도 이야기를 나눴고 이제 일어서야 할 시간이었다. 스커트 값을 치르려고 하자 기타가 스커트가 담긴 봉지를 내 손에 쥐어주며 말했다. 아니에요. 제 선물이에요. 아이쿠, 그럴 순 없어요. 내가 말했다. 아니에요, 선생님. 저는 선생님이 이 스커트를 입을 때마다 오늘 이 순간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녀가 말했다. 나는 그녀의 관대하고 섬세한 마음에 큰 감동과 감명을 받았다. 그래서 그녀의 커다란 사랑이 담긴 선물을 받아들고 마치 헤어지기 아쉬워하는 자매처럼 서로를 껴안으며 작별 인사를 했다. 또 오세요. 그녀가 힘차게 외쳤다. 그럼요. 다음에 푸네에 오면 꼭 들를게요. 내가 대답했다. 어머니와 나는 신이 나서 발걸음도 가볍게 가게를 나왔다. 우주는 아주 정교한 방식으로 우리가 어디를 가든 길을 보여주고 활기를 북돋아 주리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매일 밤 잠들기 전 침대에 누워 그날 하루를 되돌아볼 때면 나는 지구상의 모든 사람에게 그들이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이 나의 사랑을 보낸다. 결국 우리는 모두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들이 무슨 일을 했고 누구를 도왔으며 누구를 해쳤는지는 나에게 전혀 중요하지 않다. 그들이 나를 해치려 했어도 상관없다. 그들 중에는 분명 연쇄살인범, 살인자, 강간범도 있을 것이다. 나는 의도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보내고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까지도 포함해서 모든 사람에게 다가가 그들을 꼭 껴안는 상상을 한다. 살인자라도 사랑하는 느낌을 알았더라면 그렇게 살인을 저지르지는 못했을 것이다. 폭력과 미움의 해결책은 더 큰 폭력과 미움이 아니다. 해결책은 바로 사랑이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제가 당신을 응원합니다.